왜냐면 눈에 계속 들어오게 막 그 알고리즘이 쏴주면 그 영상은 클릭하게 되잖아요.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. 봄 내려온다. 봄이 내려온다. 우리나라 인구가 5,182만 명 남짓 되거든요. 네. 한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 작년 9월입니다.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. 네. 유튜브 앱 국내 사용자를 분석해봤더니 전체 인구의 83%가 넘는 4,319만 명이 유튜브 계정을 소유하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네. 그러면 뭐 아주 갓난 아기도 있을 거고요. 네.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이런 분들 제외하면 거의 전 인구가 유튜브 하고 있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한다는 거는 본다는 거가 있고 네. 또 계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본인이 채널을 운영하든 아니면 시청만 하든 그러니까 가입을 했다. 예. 이런 거고요. 예.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이 30시간이 넘는다는 겁니다. 네. 이게 우리가 카카오톡 정말 많이 하잖아요. 네. 카카오톡은 12시간이고요.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12시간, 네이버 10시간, 뭐 인스타그램 7, 8시간 정도인데 네.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끼리 비교를 해보면 유튜브가 굉장히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. 그 연령대로 보면 10대, 20대, 30대가 굉장히 많이 보고요. 네. 40대는 조금 이제 줄어들지만 또 50대, 60대에서 시청 시간이 또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 시장은 4,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. 과연 이 중에서 유튜버 실질적으로 막 네.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이 통계는 네. 좀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렇죠? 쉽진 않습니다. 네. 이걸 다 이게 할 수도 없고. 네. 이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죠. 유튜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. 이제 돈을 꽤 많이 번다. 뭐 대기업 직장인보다 많이 번다. 이런 얘기는 카더라로 굉장히 많은데 네. 이게 실제 수입 신고 자료는 이제 2019년 국세청 자료가 제가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최신이에요. 그렇죠. 오히려 이 자료가 네. 이 크리에이터 현황을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게 뭐 그렇죠.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하고는 계시지만 네. 실제 소득으로 되고 있는 네.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신고까지 하는 분들 네네. 현황 좀 알려주세요. 궁금하실 텐데요. 소득을 신고한 유튜버 기준입니다. 네. 왜냐하면 벌지만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된다 보시면 되는데 네. 소득 신고한 유튜버가 2,777명이었고요. 네. 전체 신고한 수입이 875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1인당 3,200만 원 정도 벌었다는 얘기인데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인 초봉 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상위 1%는 얼마나 버냐면 27명 정도 된다는 지금 훨씬 많겠죠. 네. 1인당 평균 6억 7,700만 원 정도 벌어들였다고 하고요. 상위 1%. 네. 그럼 10%는 네. 2억 1,6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하고요. 그럼 네. 하위 50%는 얼마나 벌었을지 네. 이제 봤더니 1인당 연간 108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. 좀 격차가 크죠. 그렇죠.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동영상도 올리고 뭐 수입이 돼서 신고도 하고 요 정도 급 이렇게 되는 분이 한 3,000명 있다.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네네. 하고 이 중에서 상위 1%는 네. 연 7억. 네. 그렇죠? 상위 10%는 연 2억. 네. 이렇게 벌고 있는. 네. 지금은 훨씬 네. 규모가 커지지 커졌겠죠.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예, 이게 2019년 신고 자료였기 때문에 훨씬 커졌겠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코로나19 터지고 정말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 시장이 더 훨씬 커졌으니까요. 더 커졌거든요. 네. 그 정도의 현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. 그럼 이게 A 기업이 뭐 1,000만 원을 줄 테니 이런 광고를 해달라, 뭐 50만 원을 줄 테니 이런 광고를 해달라, 이런 이제 PPL 뭐 광고 협찬이 있는데요. 뭐 패션, 뷰티, 여행 뭐 이런 채널은 이런 광고 수익이 이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내돈내산 이런 문제도 발생을 그렇죠. 하는 근데 한때 거고요. 이제 문제가 있었죠.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보면 어떤 그런 네. 그 남성 건강식품 이런 네. 걸 앞에 막 산더미처럼 막 쌓아놓고 그렇죠. 합니다. PPL 그런 게 다 같은 개념인 그 수익이다 거죠. 네, 이렇게 네, 보면 네, 될 것 네. 같고요. 네.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막 네. 소득 신고하고 이런 게 2019년 기준이긴 하지만 3,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네. 이 수익 창출이 네. 쉽지 않더라. 제가 보기에 신희영 기자도 이건 정말 네. 대단한 것 같은데. 그 저희는 그렇죠. 아직 소규모이지만 네. 이제 그래도 뭐 100만 원, 2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맞습니다.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시작한 지 뭐 몇 달 되지 않았는데. 거의 월 100만 원씩은 지금 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
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줄 만한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을 꾸준히 잡아둬야지만 광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저품질 영상이나 막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영상 이제 일종의 어그로라고 하는데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는데 클릭해 보면 내용이 없어요. 이런 것들을 이제 낚시하는 그런 영상들을 네. 올려서 이제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거를 걸러내야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이 가능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좀 높게 책정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뭐냐면 구독자가 1,000명, 그다음에 시청 시간이 총 4,000시간을 충족해야지만 네.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. 그때부터 이제 수익 쉐어를 해주는 거예요. 네.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.